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지금 유럽 EU 국가에서 프랑스를 타켓으로 해서 와인에 대해서 관세, 고율의 관세를 왜 부과하는지 이 부분, 그리고 그린란드에 있어서 그 유럽에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 근데 미국 원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증시에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현상, 그리고 우리가 대응해야 될 전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과거, 자, 잘 들어보세요. 과거 트럼프 정부는 1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럽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특히 이제 애플, 그다음 알파벳 이런 회사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벌금을 부과하겠다. 그리고 과세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에 대해서 발끈하게 된 거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도 이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요. 야, 니네들 그렇게 만약에 그 우리 빅테크 기업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던가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안 쓸 거야. 우리도 무역으로 보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와인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와인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어요. 볼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와인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해서 프랑스와 영국 뭐 뿐만 아니고 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한테 정말 강경한 정책으로 정말 이 새끼들 망해야 돼. 어? 내 말은 그린란드를 정말 내주지 않는다면 정말 강력하게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고 하면 이건 왜 와인에 대해서만 부과할 필요가 없죠. 프랑스산 농산물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고가의 제품도 또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럭셔리 제품을 잘 만들잖아요. 럭셔리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때려버리면 되죠. 뭐 럭셔리뿐만 아니고 식료품 같은 경우도 많이 수입을 합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런 데다 부과하면 되죠. 왜 하필이면 와인입니까? 와인 같은 경우는 대체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와인이 왜 중요하냐? 1기 때 마크롱 정부에서 프랑스 그 트럼프와 격돌이 있을 때 트럼프가 와인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마크롱 정부에서 유예를 했습니다. 왜냐? 프랑스는 와인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인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와인에 대해서는 종주국이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걸 떠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떠나서 프랑스에서는 농산물, 특히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포도, 와인에 대해서는 그 농민들의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농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프랑스 농민들이 마크롱 정부 물러가라 라고 하면 마크롱 재선에 분명히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농가를 겨냥을 해가지고 트럼프는요, 와인에 대해서 200%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 상당히 미칠 영향도 크지 않아요. 미국이 200% 관세를 매겨가지고 와인 수입 가격이 올라가서 미국이 입는 피해는 적고 그 다음 프랑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프랑스인들의 그 엄청난 콧대를 한꺼번에 빡 꺾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프랑스산 와인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론 정부에 대해서 야 니네 200% 와인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냐? 우리가 일기 때 한번 이겨본 적이 있으니까. 자, 근데 요번에는 지금 상황이 다르죠. 그죠?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지금 마크롱 정부에서는 자, 니네 관세 부과해. 나도 맞불 놓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있는 자산 처분할 거야. 채권이라든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처분할 거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팽팽한 대립 속에서 서로 물러날 기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유럽과의 어떤 협상의 타결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제스처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죠.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기사들 나오고 마크롱의 초대 트럼프의 초대장에 단칼에 거장 마크롱. 미국 그럼 와인 200% 관세. 이 트럼프의 초대장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뭐냐? 평화위원회죠. 가자 지구에 대한 평화위원회. 이거를 초청을 거부한 겁니다. 왜냐? 가자위원회, 그 평화위원회, 가자 지구의 평화를 위한 평화위원회에 끌려가게 되면 유럽이 통째로 미국의 손아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죠. 내 가랑이 사이로 들어와. 거의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근데 자존심이 강한 프랑스에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뭐 군사력에 대해서 뭐 미국만큼은 강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유럽에서의 패권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절대로 쉽게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니는 EU마저도 탈퇴한 국가인데 내가 어떻게 평화위원회를 가입하냐라는 프랑스의 입장인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들어주기 쉽지 않을 부분이다. 그걸 트럼프가 모르냐? 트럼프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프랑스와 독일 이런 강대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제스처 취하지 않느냐?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과세 다 부과한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두머리들한테만 통보를 해주는 거죠. 자, 니네들 정말 똑바로 하라면 니네들한테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관세 부과가 너희들한테 따를 것이야. 니네들의 결정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프랑스,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에 대해서 특히 프랑스의 와인에 대해서 200%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은 EU를 탈퇴를 했죠. 하지만 그 같이 동참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이러한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 둘씩 들어주게 된다 보면 나중에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정치적인 입지 그 다음에 자국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산업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이 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럽 쪽에서는 미국 채권에 대해서 그다음 주식에 대해서 미국 자산에 대해서 처분할 것이라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 어, 글쎄요. 일단은 지금 이게 뭐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뭐 협상에 이제 서로 이제 난항을 겪게 되면서 그 사실은 그런 트럼프의 제스처 자체가 영국 그다음에 그 그린란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도 이슈가 되는 겁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지금 관세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 그러니까 이 관세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가 이번 사법부에 대한 판결을 앞둔 무력 행사 성격이 또 짙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는 무역 확장법을 이용해서 대체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플랜 B도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자위원회의 압박으로서 그 카드를 드러내는 거고, 근데 유럽은 그 가자위원회의 그 압박은 사실은 그거죠. 이제 그 세계 무대를 이제 본인의 의지로 끌고 가기 위한 신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 그리고 신질서를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린란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럽을 굴복시키는 거죠. 그 가자 평화위원회로 들어오게 되면 니네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니네들의 군사력은 사실 나의 지원이 없으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트럼프식 신질서를 만들기 위한 요거. 거의 그린란드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타격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지식재산권이라든가 그다음 유럽의 그 미국 내에 가지고 있는 유럽의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을 매각해 가지고 정기적인 압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대법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어떤 전략, 타코 전략이라고 하죠. 타코. 일단은 강하게 누군가가 나오게 되면 이때 협상 조건을 맞춰주고 약하게 이제 나오게 되면 잡아먹는 뭐 이런 협상 전략이 지금까지 통해 왔는데, 그래서 지금 유럽도 강하게 맞불을 놓은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가 일단 좀 숨을 죽이고 협상에 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처럼 트럼프의 어떤 그 협상력 자체가 예전같이 강하지가 못합니다. 이제 지금 모든 그 나라에서는 그 트럼프의 이 타코 전략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시장에서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 같은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뭐 그런 거죠, 이제.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나. 처음에는 뭐 너네는 내 말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라고 강하게 얘기하지만, 상대가 만약에 버럭같이 화를 내면서 강한 톤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 농담이야, 우리 친하게 지내야지, 이렇게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증거사뿐만 아니고 뭐 이런 전략가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소리만 지르다가 결국에는 협상을 타결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근데 우리 시장은 왜 그 야간 시장에 특히 이제 장후 시장에서 왜 급락 흐름이 나타났나라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뭐 10% 가까이도 떨어지는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나온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수 5천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국제적인 어떤 이슈가 딱 발생을 하면, 그럼 이참에 좀 정리를 하고 조정받으면 사야지 하는 이런 심리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작스러운 물량이 나온 것이고, 급격한 하락이 나온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장우식 시장, 그 다음에 그 대체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고 호가창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물량을 던지면 급격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동시효과에서도 그런 흐름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일환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트럼프하고 프랑스, 유럽하고 뭔가 이렇게 붙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세가 무너지고 뭐 저기 뭐야 프랑스 그 뭐 유럽에서 미국의 자산을 처분하고 그다음 채권 막 팔고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설령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나오더라도 우리 증시에서는 또 다른 기회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는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잃는 것, 위기는 어떤 것이 있나? 잃는 것, 위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잃는 것. 첫 번째는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공포스럽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뭐 내일장이라도 만약에 이런 게 계속 이런 극단적인 분위기로 치닫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외국인 매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유럽, 그러니까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주는 큰 손님들입니다. 큰 손들이에요, 얘네들이. 뭐 영국도 당연하고 프랑스도 당연하고 많이 사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미국이랑 싸우게 되면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새롭게 투자하는 거는 고사하고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도 팔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증시는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 환율이 불안해집니다. 환율. 환율 불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외환 시장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 138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 와중에 여기서 이제 환율이 불안해져가지고 달러 수요가 더 강해지면 우리나라 그냥 1500원대까지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1500원까지 달러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위기로 좀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잠시만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우리 증시는 또 그것도 부담이 돼가지고 환차손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유럽에 있는 손님뿐만 아니고 미국 손님들도 다 나가게 될 거고 미국 손님들도 뭐 환율 전쟁 아니 미국에 계신 손님들 투자자분들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우리 증시에서 또 떠나겠죠. 그러면은 또 다시 환율도 또 하락할 수 있는 예 원화가 하락하는 환율이 올라가겠죠. 원화는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게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가 잃는 부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 강자입니다. 우리나라 비해서 힘세요. 힘센 형님들이 트럼프한테 마저 터지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둘째인데 우리도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트럼프가? 그 다음 타겟은 너야 임마. 코리아. 니네들 잘하는 거 뭐가 있어?
그래, 프랑스, 니네들은 와인, 뭐 이런 거 잘해. 그 다음 뭐 독일? 니 자동차? 잘 만들어. 니 25% 관세 부과야. 독일. 딱 기다려. 그 다음, 한국, 너 일로 와봐. 니네 한국 모자라니? 우리 잘하는 거 없어요. 형님 아시잖아요. 우리 요즘 힘든 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고 있어. 니네 반도체 잘 만들잖아.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돈도 많이 벌었다며. 역대급 실적 나온다며. 좋았어. 니네도 관세 부과. 어? 니네 AI가, 니네 반도체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할 거야. 여기서만 끝나냐? 아니죠. 자동차에 대해서도 또 관세 부과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 주역입니다, 사실. 반도체, 자동차. 그러면 우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반도체가 직접적인 타격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직접적인 타격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반도체는요, 우리가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팔고 있는 반도체, 전 세계 시장의 75%, 70%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SK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미국에다 판매하는 건 딱 20%, 전체 매출의 20%예요. 근데 그게 큰 위협이 될까요? 전체 매출의 20%야. 제 생각에는요, 제가 삼성전자, 그다음 SK 이런 영업 담당자다. 지금 우리 다 줄 서 있잖아요. 구글에서도 와가지고 삼성전자 앞에서 진치고 있고 SK 반도체, SK 하이닉스 앞에서도 지금 줄 서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를 살라고. 그지?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니네들한테 안 팔아. 트럼프한테 가갖고 니네 반도체 만들어갖고 쓰라고 그래.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그럼 우리한테 주기로 한 물량 어떨 거야? 니네 안 줘. 그냥 지금 뭐 나 수 틀어졌어. 나 중국에다 팔아버릴 거야. 그럼 중국은 더 좋아하겠죠. 팔로를 바꾸면 됩니다. 어디로? 중국. 중국 쪽에 매출이 더 큽니다. 반도체 시장은. 이해하시겠죠? 우리 냉정하게 봅시다. 중국이 좋고 싫고 중국이 공산당이요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되냐 안 되냐를 보면 중국 쪽의 매출이 커요. 반도체는요. 다들 아시잖아요. 세계 공장 중국. 우리가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한 다음에 중국이 그 반도체로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갖고 세계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 체제는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의 큰 손님이 바로 중국이기도 하고요. 미국은 20%밖에 안 된다니까 그게 큰 타격이 안 돼. 25% 올려도 딴 데서 더 팔으면 돼. 자동차 얘기해 볼게요. 자동차는 이게 중후장대라 무겁습니다. 이게 수출해가지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각국에서는 그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자동차 공장을 본인의 나라에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도 우리나라 공장이 있죠.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고,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에도 있고, 대부분 다 자동차 공장들은 대륙마다 하나씩 다 나가 있습니다. 그 대륙 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다. 그냥 우리 그 현대차, 기아차라는 메이커만 달고 가지 메이드인은 다 다른 나라예요. 미국에도 있고 이게 얼마나 타격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큰 타격 안 돼요. 자동차에다가 수출 그 뭐 관세 부과한다고 그래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건 관세 부과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트럼프는 이걸 모르냐? 트럼프 다 알아요. 이거를. 트럼프도 알지만 쇼맨십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타코 전략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만 뻥뻥 친다라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프랑스 같은 경우도. 프랑스의 자존심이 와인이야. 근데 미국에서는 왜 하필이면 와인을 선택했냐? 자존심을 깨뭉기기 위해서 물론 활용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으로 뭐냐? 니네가 우리한테 수입하는 와인에 대해서 관세를 200% 부과를 해도 우리는 포도주를 다른 대체 수단으로 먹을 수 있어. 칠레산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자국에서 만들어지는
와인들 많이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와인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와인 만들어갖고 그 캘리포니아 와인 먹어도 돼. 그리고 프랑스산 비싼 와인들은 어때요? 소비층이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200% 올라가도 그 사람들은 먹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랑 큰 문제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자기 지지율까지도 다 고민해가지고 와인을 갖다 때려버린 겁니다.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죠. 그죠? 자, 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 수출을 많이 합니다. 와인을. 와인을 수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와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물론 좀 적게 팔리긴 하겠지만, 와인은 여기서는 좀 비싼 와인들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글쎄요. 우리가 담배값이 오른다고 해서 담배를 안 피나요? 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부분들인 거고, 그러면 독일에 대한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에 20%, 25% 관세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시행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로 시원하게 한번 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전략가들뿐만 아니고 월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일단은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한번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일단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 있는 거, 그러니까 얻는 것도 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얻는 기회. 아, 이걸 안 맞네. 우리가 잃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 얻는 거. 얻는 기회에 대해서 이건 위에다 쓸게요. 얻는 것.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거. 요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이익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얻는 것. 뭐냐? 자동차야, 자동차. 자, 자동차의 매기 효과. 트럼프가 독일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매기면 당연히 미국에서 판매하는 벤츠, BMW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아도 하이인드급이라 예를 들어 비싼 차죠. 벤츠나 BMW는 미국이건 프랑스건 어느 나라를 가건 그냥 글로벌 명품 차량입니다. 비쌉니다. 가격 자체가. 근데 반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프리미엄 모델 있죠. 제네시스. 자, 그것도 비싸긴 하지만은 어때요? 벤츠나 BMW랑 좀 싸죠. 그렇지 않아도 가격이 싼데 얘네들이 올라가 버리면 어때요? 훨씬 더 가격 메리트가 있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생긴다. 그게 바로 어디다? 자동차. 자동차 섹터가 된다. 현대차. 주가 좋죠. 현대차. 더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그럼 내일 아침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더 가는지 안 가는지. 그죠? 물론 우리나라의 차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현지에서 차량 생산하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관세가 부과되는 차량이라고 쳐도 독일 차는